당시에 너무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났던 아동 학대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 아동 학대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매서운 찬바람이 일던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한 아이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서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았다.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이른바 냉골학대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아침에도 나가서 꼭 뒤지라고. 잡쓰레기야.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물러도 차고.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며 부모를 신고한 11살 아이. 참혹한 사연에 많은 이들은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7일 양부모에게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멍보다 깊은 아이의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게 지난 1월 JTBC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 11살짜리 초등생이 부모를 직접 신고했어요. 경찰서를 가서. 네. 근데 양부모였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아동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쯤 이렇게 입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양부모에게 친딸이 생겼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 소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 원룸에 혼자 방치된 채 살게 됐는데요. 이 친모는 양방향 CCTV로 소통을 했고 아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반찬 없이 볶음밥만 차려주고 이 원룸은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온기가 하나도 없는 추운 방에서 겨울을 버티다가 재작년 12월에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면서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서 이 양부모를 신고를 했습니다. 자, 아이가 말이죠. 그 자기가 양부모에게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그걸 정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이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가 좋겠다. 엄마 손까지 왜 때리고 손도 굵게 만들고 엄마는 내 편을 들어보니까 손으로 가든가 발로 같은 거 숟가락으로 사랑한다고 때리고 막말하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당신 폭언에 이면도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내를 안 주고 아이를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싫어라.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엄마 입이 굳으면 너무 좋겠다. 그 명심보감 뭐 이런 얘기를 11살짜리가 막 하니까 이거 뭐 지어낸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때 너무 진짜 충격을 받았었어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학대나 폭행을 당했으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건 이 학대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 이미 이 피아노의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부상을 입어서 그때 당시에 이 부모가 양부모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얼굴과 온몸에 멍자국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교사에게는 엄마에게 맞았다고 말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부모에게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예. 학대에 좀 익숙해졌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번 사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는 원룸에 유기가 됐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보일러도 틀지 않고 찬물로 샤워를 해야 됐고 혼자 그렇게 정서적 학대와 유기, 방해명예가 지속이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얘기하는 게 꼭 어른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역시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같은 나이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지금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그때 가서 지금 아이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봤더니 정말 참혹한 그 지경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JTBC 취재진이 보호실에 가서 해봤더니 그 아이 키가 130cm에 29kg였어요. 처음에는 그 조금 지나서 135cm에 몸무게가 33kg였는데 실제적으로 그 나이 때 보면은 아이들 평균적으로 152cm에
48.8kg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외소해 보이고 12살인데도 불구하고 10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한동안 안 잘랐다고 하는데 보니까 머리를 때린 거예요. 상처를 안 보여주려고 머리를 안 잘랐다는 겁니다. 예. 부모가 떨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정신상담하고 약물치료 받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전부 다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저도 감기를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린아이한테 했다는 거는 이거 정말 인면수심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학대를 한 거죠. 승현님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게 온전할까요? 제가 지금 이 사건 바라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심보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를 줘라. 그리고 그 음식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많이 줘야 한다. 여기서부터 아이는 이미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분명히 선생님 앞에서는 맞았다고 이야기하지만 2019년에 그 경찰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동 전문기관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아동 전문기관의 조사원의 팔을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관이 더 이상 조사를 못하고 돌아가니 아까 저희들이 냉골방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양모가 아니면 양부모가 아이에게 라면을 끓여줬다는 거죠. 세상에. 결국 아이가 팔을 물어뜯은 행위에 대해서 양부모가 그러한 라면을 주면서 보상 행위를 했다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아이의 생각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렇게 속으로 골마 들어가 있는 거죠. 어머니와 그 양부모가 나에게 했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고 그 선한 행동을 제3자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해자에게 따뜻한 세상이 왔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아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에 자신의 피해를 알린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부모는 재판에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배제했고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친딸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자, 승현님, 제가 이제 사건 반장을 진행하면서 약간 형이 좀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조금 오버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무슨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이 있어도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게 두 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그 출생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입양한 애를 별도로 이제 그 다른 장소에 가게끔 하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이 얘기 하잖아요. 원가정 보호주의. 지금 이 가정에 있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서 나온 이 출생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징역형을 살면 이 아이가 보호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집행유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내면에 있는 그 상처는 사람이 때려서 바깥에서 골절된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이잖아요. 아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 때리는 거 날 사랑해서 때리는 거고 밥 안 주는 거 미운 사람이 밥을 더 주니까 난 밥을 안 먹는 게 나는 더 타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법원은 원가정을 보호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줬는데 피고인들 중에 한 명 실형 살면 되죠. 한 사람은 만약에 아이를 정말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근데 두 사람 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거는 여전히 외부적 상처는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그 피해자의 내면의 마음의 상처는 좀 덜 어루만지는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글부글 폭발 직전입니다. 백 변호사님, 네. 법조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기록을 전부 다 보고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예, 때문에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판결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아까 이수진 기자가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판결문에 보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반성. 아니 난 얘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 겁니까? 왜 반성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게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성년자 친딸 부양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부모 전부 다 실형을 선고하는 게 그런 부분이 부원했다면 한 명 정도는 실형 선고하는 게 맞죠, 최소한. 그렇죠. 거기다가 이 아이는 이 양부모하고 이제 앞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근데 판결에서 이 재판부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부모가 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럼 같이 또 살라고요?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이 피해 아이가 입었을 그 정신적인 큰 상처, 외부적인 상처를 떠나서 이 정신적인 상처를 해소할 생각을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친양자 제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입양하면 내 가슴으로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출생했는 거예요. 그러면 친딸하고 지금 입양에는 이 아이가 동등하게 판단이 되어야지 어떻게 혈연이 있는 이 가정은 중요하고 이 아이는 이렇게 내버려 뒀는 그 부모에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출생했는 아이나 내가 입양했는 아이나 똑같은 아이들인데 왜 이거를 약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졌는지는 조금 저도 예. 의문점이 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양부모들 결국 집에 갔습니다. 당시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엄마 아빠 직접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어? 안 미안해요? 반성한다면서 한테 직접 갈 생각 없어요? 책임진다면서! 니까라! 책임진다면서! 야, 팀장님이 한 말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건에 검찰을 항소했는데요. 경찰 수사만 이제 가스라이팅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양부모를 파양을 시켜서 다른 부모한테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자,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뭐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김민정 판사가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아이가 가해자에게 돌아가서 사망해야만 이 가해자를 처벌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1차 학대 신고에는 보호 처분, 그리고 2차 학대 신고에는 무혐의 처분, 3차 학대 신고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우리 사회가 아이를 너무 이제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